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금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울산시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 개항에 맞춰 울산 도심에서 가덕도까지 울산 시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종합교통망 구축에 나섰습니다. 울산 시내권에서 가장 빠르게 도착하는 방안을 마련해 사후 약방문에 우를 범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어떤 계획을 구상 중에 있는지 전우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20여 년간 무산과 재추진 등의 논란을 거듭한 끝에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 가덕도 신공항 건설. 터미널은 기존의 육지에다 건설하고 활주로는 바다에 건설하는 매립식 방식으로 2024년 말 착공해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항 개항에 앞서 울산시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용역에 착수합니다. 울산시는 전체 용역비 5억 원을 확보하고 이달 용역 입찰에 들어가 18개월에 걸쳐 연계교통망 추진 방안을 수립합니다. 시민들이 조성 중에 있는 가덕 신공항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서 정부 계획에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종합교통망 확충 계획은 우선 태화강에서 부정까지를 잇는 기존 동해남부선을 활용하는 것으로 부산시가 추진 중인 오시리아에서 부산역을 거쳐 가덕도 신공항까지의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 노선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업탑에서 시작해 남창, 정관, 노포, 화명을 거쳐 신공항까지를 잇는 울산 가덕도 신공항 급행철도, 전체 길이 76km의 사실상 최단거리 노선입니다. 또 청량 IC에서 남양산 JCT까지의 울산 양산 고속도로를 신설해 부산시가 추진 중인 남양산 JCT에서 김해간 고속도로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연결도로와 만나게 하는 방안입니다. 이와 함께 부산시가 별도로 구상 중인 오시리아에서 태화강까지의 신설 철도와의 연계도 하나의 방안입니다. 철도와 고속도로 신설안은 모두 이용 1시간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우선 울산에서 가덕도 신항까지의 급행철도 신설 타당성을 검토해 내년에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할 수 있을지 여부를 타진합니다. 울산시는 이번 용역에 가덕도 신공항 연계 방안 외에도 태화강역을 출발해 밀양, 합천, 산청을 거쳐 전주역까지를 잇는 울산 전주 간 동서횡단 고속철도 신설 방안도 용역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연계 울산 종합교통망 구상 용역은 오는 2025년 3월 완료될 예정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 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달 연속 3%대를 기록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 지역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9% 상승해 8월에 이어 2달 연속 3%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울산의 경우 경유 가격이 1년 전보다 9.6% 하락했지만 도시가스 요금이 21.4%, 전기료가 20.3% 올랐습니다. 동구청이 지방 소멸 위기와 새로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인구 정책 수립에 나섰습니다. 동구청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용역 수행기관으로 최종 선정하고 어제 착수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계획과 분야별 과업 수행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생활인구 유형화와 인구맵 디자인 등 제도적 개선과 운영 방안 연구 등을 거쳐 내년 3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삼동면 발전협의회가 어제 대암댐 주변 지역을 수변 공원화해 줄 것을 수자원공사에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협의회는 지난 9월 울산시의회에서 대암댐 주변 지역 발전을 위한 수변 공원화 사업 촉구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수자원공사가 압박을 느끼고 소규모 댐 주변 지역 민원 해소 방안을 제안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보다 확실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1969년 건설된 공업용수 공급원인 대암댐 주변 삼동 지역은 지난 50여 년간 댐 관리법 요건 불충족 등으로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울산시는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7일부터 15일까지 인도의 경제문화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이번 경제문화사절단은 서정욱 행정부 시장을 단장으로 울산시 투자유치단 관계자와 울산시립무용단 등 5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사절단은 첸나이와 벵갈루루를 방문해 울산시립무용단 공연과 현대자동차 인도공장 방문, 첸나이 시장과의 면담 등 울산과 첸나이, 벵갈루루의 경제문화 분야 협력 강화에 나섭니다. 한편 첸나이는 지난 2016년 울산과 우호도시 결연을 맺었습니다. 울산시는 오늘부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울산광역시 전동킥보드 불법 주차 신고방을 개설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불법 주차 전동 킥보드 발견 일시와 위치, 신고 내용 현장 사진을 올리면 되며 신고방 운영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고는 불법 주차된 전동 킥보드를 대상으로 하며 단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은 경찰 단속 대상이어서 제외됩니다. 한편 울산시에는 현재 3개 업체가 6,230대의 전동 킥보드를 운행 중입니다. 울산시가 불법 이륜차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올해부터 뒷번호판을 촬영하는 후면 무인교통 단속 장비를 남구 신복 로터리에서 시범 설치하는 등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김수종 시의원의 불법 이륜차 단속에 대한 울산시의 제도 개선 방안 여부를 묻는 서면 질문에서 이같이 답하고 향후 울산경찰청과 협의해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을 분석해 추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불법 이륜차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10월 중에 이륜차 안전단속 협의체를 구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동구청이 울산 지역 9군 가운데 처음으로 대법원 통합 무인 발급기를 구청 민원실에 설치하고 어제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대법원 통합 무인 발급기는 법원에 가지 않고도 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 등기부 등본,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3종의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 발급기입니다. 동구청은 지난 2010년부터 대법원 통합 무인 발급기 설치를 위해 법원 행정처와 6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대법원 통합 무인 발급기 설치를 이끌어냈다며 이번 설치로 민원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지역별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 수가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기업에 대한 인프라 확충과 육성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은 최근 5년간 인구 1000명당 지역별 국내 창업기업과 벤처기업 등록 현황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2022년 기준 지역별 현황에서 울산의 창업기업은 인구 1000명당 전국 평균 25.5명에 크게 밑도는 20.2명으로 하위권이며 울산의 벤처기업도 전국 37,700여 개 가운데 1.2%인 455개에 그쳐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세울원전 3, 4호기가 건설 중인 울주군 서생 지역의 주민들이 신규 원전 건설을 희망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신규 원전 자율 유치 희망 동의서까지 제출했는데 탈핵단체는 지구상 가장 많은 원전에 둘러싸인 도시로 만들 거냐며 반발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울주군 서생 지역 21개 마을 이장들이 신규 원전 유치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전 유치가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서생면 주민은 신규 원전 유치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등을 통해 원전 산업과 지역 경제가 함께 발전하기를 희망합니다. 서생 주민 7,600여 명 중 4,000여 명이 찬성한 원전 유치 동의서도 울주군에 전달했습니다. 신규 원전 유치를 반대하던 어민들도 생존권만 보장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세월원전 5, 6호기 자율 유치에 대해 동의 의사를 표시합니다. 이 사업이 지역과 나라의 안녕과 발전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현재 세울원전 3, 4호기가 건설 중인 울주군 서생면에서 추가로 원전 유치를 희망하는 데는 엄청난 경제적 대가 때문입니다. 앞서 세울 3, 4호기 자율 유치로 울주군이 받은 특별 지원금은 1,180억 원. 여기에 향후 60여 년간 매년 100억 원가량의 기본 지원금도 받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주민들에게는 1,500억 원의 상생협력 자금까지 주어졌습니다. 한수원에 따르면 신한울 1, 2호기 유치로 추산되는 경제적 효과는 60년 운영 기준 2조 2,479억 원, 관련 업계에선 세울 5, 6호기 유치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이보다 많은 3조 9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유치 의사를 밝히진 않았지만 울주군이 내심 유치를 희망하는 이유입니다. 더욱이 원전 2기를 자율 유치할 경우 지자체는 특별 지원금으로 500억 원가량을 더 받게 됩니다. 신규 원전 2기가 건설되면 울산과 부산에만 모두 11개의 원전이 들어서게 됩니다. 탈핵단체는 즉각 반발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들은 울산시청 반경 24km 안에 18개 원전을 짓자는 거냐며 이는 800만 부울경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신규 원전 유치를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 시민 100만 명을 포함해서 800만 명이 포함이 됩니다. 80km 이내에는. 서생면 주민 일부가 자율 유치를 신청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울주군이 정략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 정부가 신규 원전을 건설할지 여부를 내년 7월쯤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신규 원전 유치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 개인택시 운송사업 조합 관계자들이 어제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시의 조합비 횡령에 대한 행정지도를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일부 조합원이 1997년부터 2021년까지 조합회비 등 1억 2천여만 원을 횡령했고 법인카드도 부당하게 사용해왔다며 울산시에서 철저한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울산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진혁 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 의원은 지난해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공보와 선거 운동용 명함 등의 6급 상당인 전 국회의원실 비서근무 경력을 4급 상당의 보좌관으로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 의원의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울산시는 오늘부터 8일까지 4일간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 제24회 부산국제관광전에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관광 홍보관을 운영합니다. 통합관광홍보관은 울산 전남 관광 분야 상생 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울산 전남 관광교류회들과 연계해 두 지역의 매력적인 관광지와 관광 상품을 집중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홍보관에는 꿈의 도시 울산, 울산에는 고래가 있다와 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주제로 참관객들에게 울산과 전남의 관광자원 홍보와 다양한 여행 정보, 체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옛 동해분교 부지에 어린이 독서 체험관이 건립됩니다. 울산교육청은 어제 울산교육연구원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칭 어린이 독서 체험관 건립 사업 설명회를 갖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옛 동해분교 부지에 건립 예정인 어린이 독서 체험관은 숲, 놀이, 독서 교육이 중심이 되는 체험형 교육기관으로 사업비 163억 원을 들여 지상 2층, 연면적 2,000제곱미터 규모로 오는 2025년 9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구청이 어제 일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 선포식을 갖고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일회용품 사용 근절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동구청은 이번 선포식을 통해 청사 안에서는 물론 각종 행사와 축제 시에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품을 적극 사용하며 재활용 제품 우선 구매 등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계도 기간을 운영하면서 지도 점검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울주군이 버스 승강장에 온열 의자를 확대 설치합니다. 현재 울주군 관내 버스 승강장 838곳 가운데 온열 의자가 설치된 곳은 196곳으로 울주군은 한파에 대비해 추가로 구영교 버스 승강장 등 56곳에 온열 의자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